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슈드 공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배당 내역까지 공개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슈드에 대한 얘기는 타미당부터 제피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슈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드디어 액면 분할 공시까지 떴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슈드는 타미당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그냥 시작한 결과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결과를 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아시는 스파이 S&P 500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슈드에 투자하는 거. 슈드는 말 그대로 배당주고요. S&P는 경기에 적응하는 500개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세계를 대표하는 ETF입니다. 자,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잦아든 모습인 거죠. 1개월 동안 2.75%, 1개월 동안에 3.4% 같은 기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슈드가 나쁘지 않다. 결코 S&P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률은 무려 21%였습니다. 결코 뒤진다고 볼 수 없죠. 언제나 사도 최고점을 기록하는 그런 슈드의 모습입니다. 자, 2불 때 언제였냐? 9월 10일 날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84불까지 또 올랐네요. 또 이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1.46이네요. 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난주 9월 30날, 지난주가 아니네요. 제가 저기 출장 갔다 와가지고 세전으로 945불 들어왔고요. 오늘 아침에 8시 20분에 기분 좋은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394불. JP 같은 경우는 매월 배당이고요. 슈드는 3개월마다 분배되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식이 많이 빠져도 사실 큰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슈드의 장점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12년 동안에 모든 사실 이 시킹알파라는 사이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등급들을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A 등급과 B 등급, C 등급, D 등급의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K 밸류업을 예를 들면은요, 2년 연속 배당했다고 A 등급 주는 거 절대 없습니다. 2년 연속 배당하면 D 등급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D 등급입니다. 근데 K 밸류업에서는 이 두 종목을 15%씩이나 비중을 두면서 오히려 스스로 나락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배당주들은 12년 연속으로 배당을 성장시키고 배당을 증가시키고 배당을 지급한 회사들만 이런 A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4개를 묶어보면요, 한 번도 증가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연도별로 나눠보면은 0.4419 조금씩 분기별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도별로는 계속해서 배당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난 분기에 배당이 하이를 찍은 모습이지만 지금은 조금 또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올 초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배당을 더 많이 주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사실 슈드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로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오는 그런 구조다라고 봅니다. 한창 슈드 가지고 인기를 얻던 유튜버들도 지금 더 팔고 나갔거나 오히려 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건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제 책에 쓴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설명 좀 드리면, 변동성이 심했던 때도 3.5%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폭등하던 시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7.7% 잘 올라줬어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하니 많이 혼란스러웠던 6월 7월 달에도 7월달 포함한 12개월도 16.9%, 언제 들어가도 상승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슈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1년 동안의 프라이스 퍼포먼스도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또 이 다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미당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슈드 종목이고요. 3% 혹은 7% 혹은 나머지 타이거 말고도, 그다음에 소울, 그다음에 코덱스, 이런 것들이 다 슈드를 기본 근간으로 하는 이유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5% 배당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 배당을 더 주는 거, 그다음 추가적으로 7% 배당을 더 주는 타미당과 타미당 3, 타미당 7을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선택지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도 관련돼서도 사실 옵션 매도는 위험하죠. 저도 13년 동안에 옵션으로 깡통 찬 사람들을
뭐 연반전 한 바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S&P 콜옵션에 대한 것도 비중 조절과 만기도 한 달 동안의 긴 모습, 만약에 한 달 동안이 길다라는 것을 옵션에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잘 매도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크게 문제 없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슈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식도 오르고 그다음에 배당도 완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미당 3위 그리고 월 중간 배당으로 또 바뀌면서 타미당 3과 그다음 타미당 7에 대해서 매월 초 배당, 매월 중간 배당, 1년에 한 달에 2번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타미당,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타미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부분을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S&P가 5,700을 넘어갔습니다. 5,700이 넘어갔다는 것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5,100까지 했을 때 S&P가 무려 올해 들어서 18번을 경신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10번 더 경신했습니다. 계속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책에 쓴 건데요. 미국 이 고점이다, 혹은 여러분들 뭐 한국의 고점이다,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여러 가지 고점에 대해서 고민이 늘 많으실 때 데이터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절대 못 사죠. 이거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추천하는 사람이 강심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5년 전을 돌아봤을 때, 10년 전을 돌아봤을 때, 20년 전을 돌아봤을 때, 30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마이너스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됐던 데에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또 모르죠. 여기서 나왔으면 이게 5년 차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뭐 그런 데이터의 장난도 물론 여러분들한테 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이것도 다 상쇄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기간 조정이나 뭐 인플레이션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수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은행 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책에다가 써놨고, 이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상위에 있던 시절입니다. 쉐브론 지금 하위에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퍼슬도 지금 로키드 마틴이 가장 상위에 있고,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이때부터 슈드 했었으면 여러분들도 60불 때 사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슈드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커버드 콜은 아닙니다. 배당, 타미당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10년 동안 유지 중이다, 어려운 뭐 그런 내용 다 빼고요. 배당을 많이 주고 10년 연속 배당을 주고 시총이 최소 55억 달러, 그다음에 평균 거래량도 많고, 그다음에 요 두 가지 조건들에 맞는 종목들을 유니버스로 담고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줄이거나 컷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분기 혹은 1년 동안에 어떤 그런 원칙들로 인해서 제거한다라는 전략입니다. 브로드컴이 그렇게 폭등할 때 제거할 수 있는 ETF 많지 않거든요. 브로드컴을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저는 확신을 오히려 얻었습니다. 야, 10년 동안 이 원칙대로 유지를 해야 이렇게 성과가 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셨겠지만 책을 쓴 지가 좀 됐네요. 6월달인가 그랬으니까 5월인가, 암젠, 로키드 마틴, 코카콜라 이럴 때였고요. 이때는 파이낸셜, 그다음에 헬스케어, 여러 가지 섹터별로 구분을 했지만 리츠와 나스닥의 기술주의 높은 비중은 거의 제거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GH는 이런 종목이에요. 자, 계속해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한번 이제 접근해 볼 수 있는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이제 슈드고요. 관련된 ETF들의 이제 액면 분할, 우리로 치면 주식 분할, 액면 분할 비슷한 말인데요. 공시가 떴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슈드 같은 경우에 레코드 데이트, 페이어블 데이트, 그래서 NAV랑 주식 가격에 대한 분할이 3분의 1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사실은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좀 걸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건 24년 9월 10일, 24년 10월 10일, 그다음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월 11일부터 이 포스트 스플릿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때부터 가격이 거래되는 겁니다. 3분의 1로 대략 한 25불 정도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이라고 하는 이 레코드 데이트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유하고 계시면은 ETF의 분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뒤에 사면은 이제 분할된 가격으로 사시는 거고요. 네, 이때까지 10월 9일까지 들고 계시면 미국 주식 기준으로요. 미국 날짜 기준으로 10월 9일까지 보유하라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한테 드디어 3분의 1로 주식 분할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가 주식이 실제로 3배로 들어오는 날이 10월 10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은 10월 11일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10월 9일까지 보유하고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배당주 특성상 팔고 사고 하지 않으니까 혹시 시작하실 분들은 10월 9일까지는 사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AV가 감소된다라는 것은 이제 한 주당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총 가치는 당연히 변동이 없죠. 주식이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지지만 주식 3배로 늘어나잖아요. 총 투자 가치는 변동이 없으니까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불 하면 안 사잖아요. 10만 원 하면 안 사니까 3만 원 해줄게 사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제피도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제피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12% 배당 줄 때가 있었지만 지금 7% 배당을 준단 말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콜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제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막 올랐을 때 나스닥의 상승과 제피를 비교해 보면요, 이거 제가 완전 수기로 다 쓴 겁니다. 22년도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덜 빠졌어요. 이거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커버드 콜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 대신에 오를 때 못 오르고 오를 때 못 오릅니다. 장점 단점이 명확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오르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조정세를 거치고 안정기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대해서 뭐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미친 정도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젠슨 황이 발표를 했지만 뭐 얼마나 더 미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미치면 같이 좋죠. 뭐 제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홀딩스의 10위권 안에는 없지만요. 뭐 100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섹터도 완전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얘네들은 본인들만의 어떤 인덱스도 없고요. 본인들만 알아서 하는 겁니다. 2% 이내로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트레인 테크놀로지에서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 제가 아는 종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3개, 137개네요. 엔비디아 여기 있습니다. 물론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30위권 내에 있네요. 1.18 정도의 비중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 쓴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고요. S&P보다 변동성이 작게 추구하지만 이 변동성 작은 부분을 커버드 콜로 추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불이거든요. 제가 방송했을 때 56불이었나 봅니다. 2.6% 정도 상승했네요. 얼마 안 되네요 했지만 7.3% 배당이 나왔으니까 떨어지지만 않으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한 58불 정도 됩니다. 뭐 성방했죠. 배당과 그다음에 가격 성방을 했습니다. 1억 원 투자 시에는 약 6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품보다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기까지 했으니까 혹시 제피 관심 있으신 분들, 제피와 슈더 SPY 지수에 투자하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장기 투자 뭐 몇십 년씩 할 수 있을까요? 지금같이 고점에서 또 할 수 있을까요? 배당과 커버드 콜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겠지만 위험한 커버드 콜을 골라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8% 정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제 책에 잘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뭐 밑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식도 합니다.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분산 투자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